만약 제가 여러분께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들이 선수의 놀라운 운동 능력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사용된 정교한 속임수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자전거에 숨겨진 모터부터 럭비에서 사용된 가짜 피 캡슐까지 일부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벌이는 일들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선수 생활이 끝장나버린 선수들의 가장 치밀했던 음모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펨케 판덴드리스어. 어떤 선수들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개선합니다. 2016년 벨기에의 사이클 선수 펨케 판덴드리스어는 기계 도핑으로 적발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즉, 이점을 얻기 위해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사용했다는 의미죠. 2016년 국제사이클연맹 사이클로크로스 세계 선수권 대회 23세 이하 여자부 경기 도중 그녀는 자전거 문제를 이유로 경기 중간에 멈췄습니다. 관계자들이 자전거를 검사한 결과 크랭크셋에 숨겨진 전선, 배터리, 그리고 모터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치는 눈에 띄지 않는 스위치로 작동시킬 수 있었죠. 이 추가적인 힘 덕분에 그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판덴드리스어는 그 자전거가 친구인 니코 판마윌더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이클 규정상 선수는 자신의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6년간의 출전 정지, 벌금 약 2,800만 원을 선고받고 프로사이클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이 정교한 장치는 그녀의 속임수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몇 달간의 계획의 결과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2012년 올림픽 배드민턴 2012년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에서는 특이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더 쉬운 상대를 만나기 위해 팀들이 일부러 경기에서 지려고 한 것이죠. 조별 리그 방식은 비슷한 실력의 팀들을 서로 맞붙게 했기 때문에 초반에 지는 것이 결선 토너먼트에서 더 유리한 대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왕샤오리와 위양은 여자 복식 토너먼트에서 대한민국의 정경은 김하나 조를 상대로 이 전술을 시도했고 공교롭게도 한국팀도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경기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랠리는 단 몇 번의 스트로크로 끝났고 고의적인 실수가 이어지자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대한민국 조와 인도네시아 팀 간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같은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네 팀 모두 승부 조작 혐의로 실격 처리되어 올림픽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이 논란은 이기기 위해 훈련받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지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켄터키 더비 실격 사건. 2019년 켄터키 더비에서 맥시멈 시큐리티라는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큰 차이로 권위 있는 경주에서 우승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이 말은 더비 145년 역사상 최초로 진로 방해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코너를 도는 동안 맥시멈 시큐리티가 경주로를 벗어나 다른 말들을 방해했고 거의 연쇄 충돌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말은 모 오브 윌이었는데 기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말을 급하게 제어해야 했습니다. 이 판정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접촉이 결과를 뒤집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어떤 경주의 결과보다 말과 기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토냐 하딩. 1994년 피겨스케이팅계는 낸시 캐리건이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하루 앞두고 공격을 당하면서 큰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미시간의 코보 아레나에서 경찰봉으로 다리를 공격당한 그녀는 대회에서 기권할 수밖에 없었고 라이벌이었던 토냐 하딩이 우승하여 캐리건과 함께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이 공격이 하딩의 전 남편 제프 길룰리와 보디가드 쇼 네카트가 캐리건에게 부상을 입히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여 계획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딩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1994년 동계 올림픽이 끝난 후 징계위원회는 하딩의 우승 타이틀을 박탈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하딩은 스케이트 오작동으로 팔 위에 그쳤고 회복한 캐리건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드라마와 프로 경기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영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는 등 스포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캔들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5. 무효 처리된 세계 신기록 텍사스 대학의 한 수영 선수가 50m 배영에서 23초의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곧 그 수영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영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면 위에 있어야 하지만 힐 테일러는 물속에 머물며 돌핀킥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기술이 더 빠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배영의 핵심 규칙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관중의 흥분은 기록이 무효 처리되면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테일러의 운동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의 속도는 진짜였지만 그의 방법은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사건은 선수들이 악의 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다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6. 2000년 스페인 패럴림픽 농구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은 충격적인 사기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스페인의 지적장애인 농구팀이 러시아를 꺾고 금메달을 땄지만 대회가 끝난 후 선수 중 한 명인 카를로스 리바고르다가 12명의 선수 중 10명이 실제로는 장애가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IQ 70 미만이어야 하는 이 팀에는 스페인의 메달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가진 비장애인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팀은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훈련하고 경쟁하며 진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들에게 패했던 선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스페인 지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부패를 드러냈습니다. 이 계획을 주도했던 연맹 회장은 사기 및 횡령을 인정하고도 약 850만 원의 벌금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 등급 분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발했고 패럴림픽 스포츠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아직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 블러드게이트. 럭비의 가짜 부상 2009년. 럭비계는 현재 블러드게이트로 알려진 스캔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영국의 할리퀸스와 아일랜드의 랜스터 간의 하이네켄 컵 준중결승 경기에서 할리퀸스의 선수 톰 윌리엄스가 경기 막판 입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며 경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럭비 규정상 출혈 부상 선수는 이전에 교체되었던 선수라도 일시적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할리퀸스는 이전에 부상으로 나갔던 닉 에반스를 다시 투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윌리엄스가 경기장을 떠나면서 동료들에게 윙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의심을 샀습니다. 유럽 럭비컵의 조사 결과 윌리엄스는 팀의 물리치료사가 제공한 가짜 피 캡슐을 사용하여 교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획은 할리퀸스의 럭비 감독인 딘 리차즈가 주도했으며 그는 여러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차즈는 3년, 윌리엄스는 4개월, 물리치료사는 2년의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할리퀸스는 약 4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스캔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럭비의 출혈 부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악용하고 스포츠의 진실성을 훼손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8. 교묘한 벙커샷 진실성과 자율 규제로 유명한 골프계가 프로 대회 도중 패트릭 리드가 페널티를 받으면서 흔들렸습니다. 2019년 바하마 올버니 골프 클럽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카메라에 리드가 11번 홀 세 번째 샷을 앞두고 웨이스트 벙커에서 연습 스윙을 하면서 2번이나 공 뒤에 있는 모래를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이점을 얻기 위해 모래를 제거하거나 누르는 것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리드는 스스로 페널티를 신고하는 대신 라운드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비디오 증거를 검토한 뒤에야 통보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카메라 각도에서는 위반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관계자들은 페널티를 유지했습니다. 리드는 이 벌타를 받아 선두에서 밀려났고 이 사건은 고화질 중계가 이제는 미묘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플레이까지 엄격한 규칙 준수를 강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계에 더 넓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골프는 선수의 정직성에 의존하지만 현대의 리플레이 기술은 사소한 위반조차 철저히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드의 기술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규칙을 어긴 스트로크는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를 넘는 것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9. 허들 밀치기 2011년 대한민국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110m 허들 결승에서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쿠바의 허들 선수 다이론 로블레스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하는 듯했지만 중국의 류샹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를 보면 로블레스가 9번째와 10번째 허들을 넘을 때 류샹과 접촉하여 그의 균형을 무너뜨려 3위로 떨어뜨린 후 자신이 먼저 경주를 마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팀의 항해 후 심판진은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정 163.2항, 즉 진로 방해 조항을 적용하여 로블레스를 실격시켰습니다. 금메달은 미국의 제이슨 리처드슨에게, 류샹은 은메달로, 영국의 앤디 터너는 동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블레스는 원래 13.14초를 기록하여 리처드슨의 13.16초와 류샹의 13.27초보다 앞섰습니다. 류샹은 그 접촉이 의도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하며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제가 금메달을 땄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그 방해가 실격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는 감추되지 않은 미묘한 접촉이 엘리트 육상 경기에서 고화질 리플레이를 통해 어떻게 포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론 로블레스가 류샹과의 접촉으로 실격 처리되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금메달이 유지되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10. 시청자 심판 2017년 캘리포니아 렌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안의 인스퍼레이션에서 골프 선수 렉시 톰슨이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 이례적인 페널티가 발생했습니다. 3라운드 도중 톰슨은 그린에서 공을 마크한 후 다시 놓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위치에 놓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실수는 당시 톰슨 자신이나 관계자, 해설자들 모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경기를 보던 한 텔레비전 시청자가 이 위반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대회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검토한 관계자들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마지막 라운드 도중 4벌타를 부과했습니다. 공 위치 오류로 2벌타, 그리고 전날 잘못된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것으로 2벌타였죠. 이 페널티로 톰슨은 선두에서 밀려났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시청자 제보를 허용하는 것이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며 경기 중에 발견되지 않은 위반은 나중에 페널티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발로 인해 결국 골프 주관 단체들은 2018년에 규칙을 변경하여 시청자 제보로 인한 페널티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11. 마커 튕기기 논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여자 500m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준중결승에서 중국의 판커신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그녀가 경주 레인을 구분하는 작은 폭인 마커를 캐나다 선수 앨리슨 찰스를 향해 튕겨 찰스가 넘어지게 하고 자신도 함께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순간은 바이럴된 슬로우 모션 영상에 포착되었고 레딧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이를 진정한 올림픽 수준의 반칙이라고 묘사하며 튕기는 동작의 명백한 조정과 타이밍을 지적했습니다. 영상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는 판커신이 아닌 이전에 불법적인 안쪽 추월을 한 캐나다 선수 플로렌스 브루넬에게 주어졌습니다. 브루넬의 실격으로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발세피나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슨 찰스는 넘어짐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판커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라운드에서 탈락하여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폰타나가 금메달, 네덜란드의 슈자너 스윌팅이 은메달, 캐나다의 킴 보탱이 동메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시청자가 주도하는 비난과 접촉이 많은 올림픽 경기 판정에서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 사용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12. 패딩 뺀 글러브 폭행 1983년 6월 16일 복싱계는 가장 어두운 스캔들 중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루이스 레스토가 유망주 빌리 콜린스 주니어와 10라운드 웰터급 경기를 치렀습니다. 레스토의 이변의 승리 후 콜린스의 아버지 빌리 콜린스 시니어는 레스토와 악수를 하다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러브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고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레스토의 트레이너인 파나마 루이스가 경기 전에 레스토의 글러브에서 패딩 대부분을 제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레스토의 펀치를 맨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고 콜린스에게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콜린스는 우울증에 빠졌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그의 죽음에 기여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레스토와 루이스는 모두 폭행,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레스토는 복싱계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루이스 역시 평생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 역사상 반칙이 명백한 범죄적 폭행으로 넘어간 가장 확실한 예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13. 2012년 올림픽 여자 역도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75kg급 역도 결승전은 카자흐스탄의 스베틀라나 포도베도바가 금메달, 러시아의 나탈리아 자볼로트나야가 은메달, 벨라루스의 이리나 쿨레샤가 동메달을 차지하며 끝났고 각자 올림픽 기록을 세우거나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보관된 샘플을 첨단 검사 방법으로 재분석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3명의 메달리스트 모두 경기 당시에는 깨끗한 것으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포도베도바, 자볼로트나야, 쿨레샤는 실격 처리되어 메달을 박탈당하고 기록도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메달은 나중에 원래 4위부터 6위를 차지했던 선수들에게 재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전하는 반도핑 기술이 어떻게 몇 년이 지난 위반 행위도 밝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선수들이 올림픽 성공을 축하하고 이익을 얻은 지 한참 후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 역도계에 만연했던 조직적인 도핑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도핑으로 적발된 선수들이 이미 영광과 인정을 누렸더라도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4. 드와이트 하워드 2016년 3월 휴스턴 로키츠와 애틀랜타 호크스 간의 NBA 경기 도중 심판들은 드와이트 하워드가 만진 후 농구공이 비정상적으로 끈적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로키츠 벤치에서 1981년부터 NBA에서 금지된 스프레이 접착제인 스티컴 한 캔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 후 하워드는 휴스턴 크로니클 기자 조너선 파이건에게 자신이 임해 경기마다 스티컴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에도 불구하고 NBA는 벌금이나 출전 정지를 내리지 않고
대신 외부 물질 사용이 금지된다는 리그 전체 공지를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농구의 장비 규칙 집행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리그에서 비슷한 관행이 묵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워드의 무심한 인정은 그가 규칙 위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사소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집행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15전자 펜싱 사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근대 5종 세계 챔피언 3회 경력의 소련 펜싱 선수 보리스 오니션코가 대회 펜싱 종목에서 조작된 펜싱 에페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무기에는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고도 전자 채점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숨겨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오니션코의 조작은 사실상 그가 마음대로 유령 득점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그 시대에는 전례가 없었던 정교한 형태의 속임수였습니다. 이 장치는 너무나 교묘해서 초기 검사를 통과했고 만약 의심스러운 점수와 관계자들의 추가 장비 테스트가 없었다면 그의 속임수는 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무기의 손잡이 부분에서 오니션코가 수동으로 득점 회로를 닫을 수 있게 하는 조작된 배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를 실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생 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게 하고 이전의 모든 명예를 박탈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올림픽에서 기술적 속임수가 드러난 최초의 유명 사례 중 하나였으며 전 세계 펜싱 및 근대 5종 경기의 장비 검사와 감시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 억만장자 체스 사기꾼. 전 세계 챔피언인 인도의 체스 그랜드마스터 비스와나탄 아난드는 2021년 6월 코로나19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유명 인사들과 동시 대국을 펼치는 온라인 자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제로다의 공동 창업자인 인도의 억만장자 기업가 니킬 카마트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을 놀라게도 카마트가 아난드를 이기며 놀라운 이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카마트가 경기 중에 최고의 체스 엔진인 스톡피쉬를 사용하여 수를 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전자들은 불규칙한 플레이 패턴을 발견했고 나중에 엔진이 생성한 수를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기가 경쟁적인 이벤트가 아닌 가벼운 기금 모금 행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가 일었습니다. 카마트는 나중에 속임수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으며 아난드는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들이고 행사의 자선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니킬 카마트가 자선 경기에서 체스 엔진을 사용한 것이 그의 명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의 공개 사과만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17. 도핑에 걸린 해머 던지기 선수. 2013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나중에 타티아나 벨로보로도바로 알려진 러시아의 해머 던지기 선수 타티아나 리센코는 78.80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은 아니었지만 역사상 가장 긴 기록 중 하나였죠. 그녀의 우승은 2007년에 있었던 이전의 도핑 징계 때문에 의혹을 샀습니다. 리센코는 당시 검사를 통과했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나중에 개선된 검출 방법으로 보관된 샘플을 재분석했습니다. 2016년 재검사 결과 그녀가 2012년 올림픽과 2013년 세계 선수권 대회 기간 동안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센코는 2012년 올림픽 금메달과 2013년 세계 선수권 대회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8년간의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반도핑 노력에서 지속적인 과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속임수를 쓰는 선수들은 검출의 허점을 이용하고 당국은 몇 년 후 재분석을 통해 그들을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18 논란의 수영 선수. 올림픽 종목 중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스포츠 중 하나인 수영은 수많은 도핑 논란에 직면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러시아의 평영 선수 율리아 예피모바로 그녀는 2013년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특혜의 양성 반응을 보여 16개월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그녀의 기록은 무효 처리되었지만 당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탈된 세계 기록은 없었습니다. 예피모바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후 경기에 복구하여 미국의 수영 선수 릴리 킹을 포함한 많은 경쟁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긴장감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킹은 준결승 승리 후 예피모바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손가락을 흔들며 불만을 표시하는 유명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킹은 이어서 100m 평영에서 금메달을 땄고 예피모바는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도핑으로 적발된 선수들이 징계를 마친 후 복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례는 스포츠에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대조적인 세계적 태도를 부각시켰고 더 엄격한 반도핑 처벌에 대한 요구를 부채질했습니다. 이 18가지 충격적인 운동선수 부정행위 사례들은 일부 경쟁자들이 승리를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불안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숨겨진 모터나 전자 조작과 같은 정교한 기술적 속임수부터 글러브 패딩 제거와 불법 약물 사용 같은 조잡한 신체적 부정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선수들은 경쟁 우위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프로 선수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충격적인 운동선수들의 속임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챔피언은 속임수가 아닌 명예로 승리한다는 것을요.